どっぷりハマったトレーニーエンジェル斎藤さんと睡眠時間が3時間でも韓流ドラマがやめられない熊田曜子さん。そもそも韓流ドラマって何がいいの？とにかくスケールがでかいというか、とにかくやっぱ金かかってるんですよ、やっぱり。僕はでも一つちょっと言いたいのは、僕の感覚から言うとやっぱ8話ぐらいまでちょっとつまんないです。そうですけど、言い方がちょっとあれですけど、とにかく伏線を張りまくるんですよ、8話ぐらい。ちょっともうバケツいっぱいだよとか言って、それぐらいのもう伏線ってバケツに入れるもんだぞ。そうですけど。歌もいいんですよね。挿入歌とかイテウォンクラスのあの歌はもうやる気がみなぎってくんですよ。実際私髪の毛今このぐらいなんですけど、ユンセリ愛の不時着のヒロインのユンセリに合わせるためにちょっとこれつけたんですよ。じゃないんですけど、そう実はでも同じようなプリントが韓国でも日本でもすっごい流行ってて。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아사히 신문이 지난달 10일 한류 드라마가 혐한 비율이 높은 중년 남성에게도 인기를 끄는 이유란 제목의 기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현재는 앞에서는 혐한이 뜨겁지만 뒤에서는 K드라마 등 한류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류 드라마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으로 시작한 한류 드라마 열풍이 빈센조까지 이어지며 일본의 K드라마의 유행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겨울연가로 비롯된 한류 붐은 잠깐 스쳐간 바람이 아닌 2차, 3차를 거치고 4차에 이르러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보편적 대세가 되며 일본 대중문화계에 확실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의 드라마가 연속으로 큰 대중적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집콕 생활 패턴으로 OTT 넷플릭스를 통해 K드라마의 접근이 높아지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유행어 랭킹 순위에 오르고 사랑의 불시착 사진전이 개최될 정도로 일본인들의 생활에 전반적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K드라마 빈센조 역시 넷플릭스로 현지에 소개되면서 지난 4월 오늘의 탑10 1위에 오르더니 꾸준히 상위권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류 전문 저널리스트 요시자키 에이지씨는 겨울연가로 비롯된 인기 K드라마의 흐름을 짚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중장년층에서 유행하던 한류 드라마는 심파극이나 걸쭉한 인간극이란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랑의 불시착 이후 K드라마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변했다며 4차 한류 드라마 속 체격과 비주얼이 좋은 배우, 판타지, 액션, 큰 스케일이 젊은 여성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며 이는 소산 가치관에 무게를 두는 일본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라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평판이 좋았던 스카이캐슬과 동백꽃 필 무렵 등이 일본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한 현상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시자키 씨는 동백꽃 필 무렵은 설정이 상당히 수수했고 스카이캐슬은 출생의 비밀 등 신파가 섞인 휴먼 드라마였다며 둘 다 잘 보면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일본에서는 다소 과거 스타일이라는 인식이 있어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 빈센조까지 언급된 인기작들의 공통점은 쿨한 성격의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통해 조금씩 내면의 뜨거운 감정을 드러내는 멜로 드라마입니다. 그 외에도 볼거리가 있는 액션 판타지가 K드라마의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현지 한류를 이끄는 연령층이 30대 40대 여성으로 조금씩 낮아지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요시자키 씨는 넷플릭스로 인한 K드라마의 소비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고 체감합니다. 그는 2002년 겨울연가는 TV를 통해 나왔지만 지금 한류 히트작은 모두 넷플릭스를 통해 나오고 있다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페이스로 드라마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진 접근성만큼 컨텐츠의 유행 속도,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0일 한류 드라마가 혐한 비율이 높은 중년 남성에게도 인기를 끄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로 집에 틀어박힌 생활을 하게 되면서 40대 남성들까지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고 보도했고, K-팝 아이돌 그룹의 일본 내 인기도 치솟고 있습니다. 올 3월 일본 음악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제35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이 주요 부문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를 비롯해 8개 상을 차지해 골드디스크 대상 다관왕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K-팝 아이돌 그룹의 오리콘 차트 점령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 아일랜드 출신의 보이그룹 엔하이픈은 두 번째 미니앨범 보더 카니발로 5월 1, 2주 연속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 가수가 올해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한 건 엔하이픈이 처음입니다. 바야흐로 일본에서 4차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2004년 겨울 연가로 시작된 1차 한류에 이어 빅뱅, 소녀시대 카라 등이 중심이 된 2010년대 붐은 2차 한류로 분류됩니다. 3차 한류는 일본에서 5회 연속 앨범 판매량 25만 장을 넘긴 트와이스가 주도했습니다. 1차에서 3차 한류의 경우 콘텐츠 소비 세대와 장르가 한정적이었지만 이에 비해 4차 한류에서는 세대가 더 확장됐고 장르도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으로 다각화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아시아 문화의 전진기지였던 일본의 역할을 한국이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1차 한류를 이끈 겨울 연가는 40대 이상 중년 여성이 중심이었고 아이돌 위주의 2, 3차 한류에서는 10대, 20대 여성의 핵심 소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한류부터 한국 콘텐츠는 특정 계층만 향유하는 서브컬처가 아닌 전세대가 즐기는 주류 콘텐츠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가 가장 인기를 끈 사랑의 불시 작가 이태원 클라스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넷플릭스는 지난해 인기를 끈 콘텐츠를 분석한 리포트에서 국내 드라마 스타트업을 예를 들며 한국 드라마는 러브스토리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스타트업은 어려운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려 여성뿐 아니라 남성 팬도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문화계는 개별 콘텐츠나 아티스트를 넘어 한국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쌓이면서 한국의 성공 방정식을 배우려고 하고 있으며 소니뮤직이 JYP와 손잡고 진행한 일본 걸그룹 선발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1월에서 6월 홀루와 유튜브에 공개된 니지 프로젝트에서 박진영은 아이돌 지망생인 일본 참가자들을 프로듀싱 했습니다. 그는 최종 선발된 9인으로 니쥬를 만들어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데뷔시켰고 K-팝 아이돌을 육성하는 국내 매니지먼트사의 방식을 일본 연예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니쥬의 데뷔 싱글 스텝 애너 스텝은 일본 여성 아티스트 중 역대 2위 앨범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귀멸의 칼날의 최종화 단행본은 올해 상반기 일본 내에서만 498만 부가 팔렸고 누적 판매량이 1억 5천만 부에 달하는 등 일본 내 종이 만화의 영향력은 여전하지만 K-웹툰이 디지털 전환이 늦은 일본 만화업계의 틈새를 공략하면서 일본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카노 하루유키 교토세이카대 만화학부 객원 교수는 일본에서 디지털 만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5년 남짓이라며 책방, 중개상, 출판사로 대표되는 종이만화 유통고리가 굳건해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이 늦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좁은 공간에 모여 수작업을 하는 종이만화 제작 체계에 대한 자성도 나오고 있고 일본 대표 출판사인 슈에이샤의 주간만화 잡지는 지난해 4월 편집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휴관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슈에이샤가 순정만화 전문 웹툰 플랫폼 망가미를 내놓는 등 기존 출판사들도 뒤늦게 웹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일본 내 한국 웹툰 플랫폼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으며 만화 강국인 일본의 세계 시장 개척이 지체되고 있다. K-웹툰의 새로 읽기 방식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카노 교수는 웹툰 최대 시장인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현재 일본 웹툰은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해외 네티즌 게시판에 한국으로 이민을 생각하는 동남아인의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과 댓글이 흥미로워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동남아시아이고 저는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 동남아시아 남성 20세 K-팝과 K-드라마 팬이 된 지 몇 년이 되었고 특히 예능이 아니라 문화에 관심이 생깁니다. 사우스코리안 문화와 사회 전반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싶어요. 물어볼 친구가 많지만 한국에 살려고 하는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거기 가지마. 한국인은 동남아인 인종차별주의자. 대신에 일본에 가라. 한국은 피하고 일본에 가야 한다. 혼란스럽지만 문제는 일본 문화나 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일본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 있으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도 있지만 사소하고 일반적인 부정적인 것들에 관한 것 같습니다. 트롤과 잘못된 일반화된 정보를 피하고 싶습니다. 동남아인을 포함한 많은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란색, 거의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인이라는 조롱을 받고 중국인종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저는 인종을 얼굴로 맞추는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면 항상 제가 한국인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관없지만 저는 여기에서 10개월 동안 조용한 독자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원주민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디에서나 인종차별이나 당신은 동남아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나 어떤 트롤 질문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는데 지쳤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질문은 한국의 어떤 도시가 특히 동남아인들이 외국인으로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곳에 CS 과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투른 영어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 게시글의 댓글 반응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않을 인종차별은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한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방문 생활하기에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에 와서 한국인으로 대우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조차도 약간의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그냥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골라보세요. 서울은 안전한 곳입니다. 또는 다른 대도시도. 나는 시골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생계, 취미 등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직업을 확보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전에 학업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컴퓨터 공학 커뮤니티가 있는지 진지하게 한국에 문의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관광객으로 방문해보세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당신의 친구들이 그것을 둘 중 하나로 착각하는 인종안전 피난처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소수민족이 겪은 어려움을 몇 달 전에 공개한 나이키 재팬 광고를 시청하세요. 일본은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키 광고가 나왔을 때 일본인 PPL은 자이니치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본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혼란스럽지만 당신의 문제는 일본 문화나 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으로 이주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 때문에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면 완전히 틀렸다. 친구들의 주장에는 단서가 없고 한국은 외국인 수용 측면에서 적어도 일본보다 20년 앞서 있습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사람의 선입견이란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일본이 한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기는 일본의 넷 우익들은 예전 30년 전 일본의 영광에 빠져있고 또 그런 일본인들이 허위로 퍼뜨리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동남아인들에게까지 퍼져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나라,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외국인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솔직히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되며 단적으로 제1교포를 차별한 역사는 지울 수도 없고 지금도 한국에 대한 혐한의식도 엄연히 따지면 인종차별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본이 앞에서 아무리 혐한을 외쳐도 문화적으로 한류에 점점 더 빠지고 있다고 하니 한쪽으론 고소하고 한쪽으로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